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녀교육, 내 아들아 이렇게 살거라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올림픽 열리면 양궁 경기에 주목하죠. 양궁 선수들의 경기에 아주 집중합니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잘해도 너무 잘하니까요. 관역의 중앙, 그러니까 10점 서클에 적중시키는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막 볼 때마다 굉장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10점 서클 그 작은 원에 맞추는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서도 정중앙, 그 중에서도 정중앙을 꿰뚫어 버리죠. 소위 막 그 중계 방송하는 캐스터들이 엑스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관역의 정중앙, 사실 이것이 양궁 선수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죠.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훈련하다 보니까는 그 근처까지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늘 그 관역의 정중앙이에요. 그렇게 막 노력하다 보니까는 바람이 좀 불어도 살짝 비껴나가고 그래서 많이 비껴나가 봐야 막 9점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정중앙이 목표였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공을 골대 안에, 상대 진영에 있는 골대 안에 도달시켜야 돼요. 마지막에 어떤 최종 수비수들, 골키퍼까지 제치고 그 축구 공을 골대 안에 도달시켜야 합니다. 팀원들과 함께요. 이것이 이제 또 축구 선수들의 목표예요. 이처럼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포츠 선수들, 양궁 선수들, 축구 선수들, 또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바스켓, 이 바구니 안에 공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게 사실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목표라는 것이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그 정중앙, 양궁 선수들로 말하면 그 정중앙이고, 축구 선수들로 말하면 그 골대의 골망 안이고, 농구 선수들로 말하면 그 바구니, 바스켓 안인 거죠. 이렇게 목표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점, 도달해야 하는, 또 도달하고 싶은 이런 지점입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궁 선수들 이렇게 보더라도 양궁에서 한 세트에 보통 3발씩 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중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추구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듯이 또 조준을 새롭게 하듯이 조준해야 되는 그 게임, 세트,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써야 되는 그 지점은 사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세트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표적지가 갱신되잖아요. 새로운 표적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모든 게임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단 한 발만 딱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활을 단 하나만 가지고 단 하나의 표적지만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 계속 게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추구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가 한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기가 다르고 모든 경기가 새롭죠. 홈앤 어웨이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홈에서 할 때도 있고 어웨이에서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어웨이 이 경기를 할 때는 팀이 우리 팀을 제외한 다른 팀이 뭐 한 개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들과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면서 다른 경기장에 갔을 때 새로운 골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목표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골대가 늘 똑같은 골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잔디의 어떤 사정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르고 때로는 그 구성한 팀의 11명의 멤버가 다르니까요.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경기의 골은 새로운 골입니다. 모든 경기의 목표는 새로운 골이에요. 모든 경기가 다르고 모든 경기가 새로우니까.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도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경기를 하고 있고 새롭게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어떻게 보면 추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양궁 선수들이 맞춰야 하는 관역의 정중앙, 매 게임마다 매 세트마다 마주하는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 것보다 사실 더 복잡해요. 이건 인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넣어야 되는 또 골보다도 더 복잡한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바구니에 그 작은 농구공을
그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또 복잡한, 답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쉬울 리가 없죠. 나는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쉬워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목표가 새로운 목표더라도 분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일 거예요. 양궁의 관역, 거기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펜싱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찌르기를 해서 상대편의 몸에 그 칼을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관역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배스켓 골대는 분명해요. 축구 선수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골의 골대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기장의 컨디션이 다르고 사실 새로운 게임이고 하지만 분명하죠. 가시적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표는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처럼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스포츠처럼 뭔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가시적이고 불확실성이 적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스포츠처럼 단순했다면은 모두가 잘 살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의 질문이 스포츠처럼 단순했다면 모두가 목표를 잘 추구하고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애가 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 근심 어느 정도 다 하면서 삽니다. 스포츠처럼 뭔가 분명하고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잘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앞둔 우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 이러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전혀 없는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다행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평생 탐구한 끝에 어떤 답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오늘 강의 제목이었죠. 이 강의 제목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녀 교육에 나와 있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로 이런 고민을 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았어요. 자기 나름의 답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물로, 책으로 남겨놨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후세들에게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추구하는 거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방향 설정을 잘한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의 불확실성과 어떻게 보면 이 명확하지 않은가, 선명하지 않음을 좀 줄여줬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나와 있어요. 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배경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니코마코스는 지역 이름이다 라고 보통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지역에 뭔가 얘기하는 그런 윤리학 책인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니코마코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입니다. 즉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자식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한 유언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언이 거짓일 리 없잖아요. 유언이 허언일 리 없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내 생에 마감하면서 최후의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 할 리 없잖아요. 진심 중에 진심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할 때는 정말 진심 중에 진심일 것이고 자기 아들이 인생을 잘 풀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잘 자라나가길 바라고 이 세상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 이런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말일 겁니다. 바로 이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배경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유다이모니아죠. 사실 이 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유다이모니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바이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목표다. 아들아, 유다이모니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한 거죠. 유다이모니아,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해 보이죠. 제가 오늘 이 한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말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요즘에 많이 번역하더라고요. 이 유다이모니아를 행복.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들아, 행복이 최종 목표다. 행복해라. 내 아들은 행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한 걸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유다이모니아로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뭔가 목표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라고 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행복이 최종 목표다. 또 이상해지잖아요. 또 불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이모니아를 잘못 이해한 거죠. 행복이 아닙니다. 유다이모니아는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즐거움, 어떤 미소 짓고 웃고 기쁘고 뭔가 환희를 느끼고 이런 쾌락적인 단어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쾌락적인 행복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관한 것이 유다이모니아예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좋고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재밌고 웃기는 거,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상 매체 미디어에서 나오는 재미있고 이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다이모니아는 딱 한 단어로 그래서 풀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고요. 또 영어에도 대응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잘 설명해야 알 수 있는 단어인데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유다이모니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유다이모니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유다이모니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용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간지러워하고 있는 것을 긁어주시는 거, 이게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게 있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유다이모니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 좋고 끝난다? 그건 쾌락주의죠. 유다이모니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한다? 공동체의 문제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해결한다? 그게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행복해라, 쾌락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거나, 이게 내가 가야 되는 목표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선명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게임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고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그날그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간지러워하는 것을 긁어주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이모니아예요. 좀 더 그래도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 목표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유다이모니아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목표를 다 진짜 목표라고 보지 않았어요. 진짜 유다이모니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유다이모니아인데 모든 목표가 유다이모니아는 아니니까요. 그냥 목표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해야 하는 목표,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손실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해치는 그런 목표, 이거는요 목표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고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걸 목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목표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범죄죠.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유다이모니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만 진정한 목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친사회적으로 하고 이타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에 기여하고 즐거움에 기여하고 편리함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역은 어디일까? 우리의 축구 골대는 어디일까?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경기에서 우리의 어떤 베스켓은 어디인가? 어디에 공을 넣어야 됩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관역에 쏴야 되고요. 그 관역의 중앙을 꿰뚫어야 되고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고요. 그 베스켓에 공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유다이모니아 정신에 입각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유언한 이 니코마코스에게 유언한 유다이모니아 정신에 입각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역량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유다이모니아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자기 아들에게 한 유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